자, 여기 이제 3단원 레벨 2의 2번입니다, 이제. 자, 문제 보시면. 자,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한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만드니까, 일단 이게 여기서부터는 단원이 확률이니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그 세 자연수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각 자리에.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다 4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4가지, 4가지, 4가지. 그래서 이제 4의 세제곱이 되겠죠? 4의 세제곱. 전체 경우의 수가 4의 세제곱이야.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한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 3의 배수일 확률. 이제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 해당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는 어떻게 3개를 골라야지만이 3의 배수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들아, 어떤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해 줘도 되냐면, 각 자리수의 합으로 생각해 줘도 된다고 했죠.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그래서 우리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3의 배수가 이제 뭐 3, 6, 9, 12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작은 3의 배수 이제 3이 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다. 3 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3의 배수는 여기서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숫자를 가장 큰 것만 3개 골라봐. 4, 4, 4. 4, 4, 4 3개 고르면 어떻게 되죠? 12? 그러면은 12는 3의 배수이니까 그 중간에 나머지 3의 배수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 다 찾으면 돼.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3이 나오려면은 가장 작은 수만 뽑아야 되고, 가장 큰 거 12가 나오려면은 4만 뽑아줘야 되니까, 사실 이 양 끄트머리는 뭐 고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이제 가운데를 좀 잘 채워줘야 되는데, 나머지 가운데. 그 가운데 채우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웬만하면 셀 때도 얘들아, 확통은 인내심 싸움이야, 인내심 싸움. 이제 본인이 이제 대부분 확통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아서 확통을 하게 된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확통을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나? 사실 약간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않나, 이제? 무조건 할 수 없으니까 확통한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잖아. 자, 그런 건데, 확통은 인내심이야. 그리고 하나라도 빠뜨리면 문제 틀리잖아.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 합이 6이 되는 거 다 잘 세봐야 돼. 합이 6이 되는 거. 잘 세봐야 되는데, 근데 나는 웬만하면 추천하는 게 이 방법을 좀 추천하거든.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세란 말이야, 이제. 일단 가장 큰 수가 4잖아. 뭐 나는 만약에 이걸 셀 때 이렇게 셀 것 같아. 가장 큰 수가 4니까 4를 최대한 많이 뽑을 때. 근데 4를 2번 뽑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4, 1, 1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4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숫자를 줄여야지, 이제. 3. 근데 큰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3, 2,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좀 더 조절해주게 되면 2, 2, 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규칙성 있게 기준 잡아서 세주란 말이야. 기준 잡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합이 9가 되는 거. 이것도 4를 최대한, 가장 큰 수 4를 최대한 많이 미리 뽑아 놓으면, 자, 뒤에 무슨 수가 오면 됩니까, 이제? 1. 그 다음에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앞에서부터 큰 숫자를 써 나가는 거니까 얘는 1 줄이고 얘는 1 늘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얘를 1 줄이고 얘를 1 늘릴 수가 없어, 이제. 왜냐면은 내가 지금 세운 기준은 앞에서부터 큰 숫자가 이제 나열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1을 더 줄이거나 1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이제 얘를 조절해줘야 되겠지, 얘를 이제. 얘를 1 줄여가지고 맨 끝에만 1을 늘려가지고 3, 3,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기준을 잡고 세야 돼.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다. 사실 세 자리 자연수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이 숫자들의 자리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내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들,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수들일까? 모든 자릿수가 다 같죠? 이거는 뭐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케이스가 4가지가 있다. 라고 해볼게, 이제. 저런 케이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다른 색으로, 분홍색으로. 얘들아, 요런 거 볼래? 요런 건 어떤 특징이 있지? 요런 거는 이제 세 자리 중에서 2개가 같은 경우의 수인 거잖아. 저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일단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숫자가 바뀌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이 남은 숫자 하나의 위치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4가 여기 있냐, 아니면 가운데 있냐, 끄트머리에 있냐로 결정하고, 나머지 자리는 1로 채우면 되는 셈이니까. 그래서 3가지 바가 되겠죠, 3가지가 이렇게. 마지막 보라색. 나머지 둘이잖아. 이거는 모든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열해주면 되겠습니까? 3팩으로 나열해야 되겠죠, 3팩으로. 3팩으로 나열시켜 버려가지고, 저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3팩토리얼이다. 요거 계산하면 다,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이거 12가 되는 거니까 22가 나오게 돼서 22 나누기 64 32분의 11 해주면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5번이 정답.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3의 배수는 자주 등장해 얘들아. 각자의 수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각자의 수의 합으로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각자의 수의 합으로 또 다르게 인식하는 방법이 또 있긴 있어. 이거를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게 이런 풀이가 또 있고 이런 것도 있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3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게 0, 1, 2, 3개야. 0, 1, 2, 3개. 나머지가 0인 것들만 있느냐, 1인 것들만 있느냐, 2인 것들만 있느냐. 왜냐면 얘네 다 더하면은 3의 배수들이 나오게 되거든. 각자리 수를 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버리고 그것들을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원래 수가 3의 배수가 됩니다. 원래 수가 3의 배수.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0, 1, 2.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어. 4가지 케이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도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풀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거는 모든 자릿수를 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들. 지금 저기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수가 뭐가 있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가. 나머지가 0인 수 몇이야? 저기서 3. 나머지가 1인 수 뭐야? 1, 4 2개. 나머지가 2인 수, 이 하나잖아. 이렇게. 그 나머지가 0인 수들로만 채우는 경우의 수. 이거 3, 3, 3 같은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고, 한 가지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1, 4 2가지 있잖아. 각 자리가 1, 4, 1, 4, 1, 4. 선택지가 다 2가지씩 있으니까 2의 세제곱해서 8.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머지가 2인수, 2니까 2, 2로 그냥 채우는 셈이니까 얘 자체가 이제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거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자, 그러면은 얘는 자리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지. 2, 1, 0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3팩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0인수가 뭐가 올까? 한 가지. 나머지가 1인수 둘 중에 뭐가 와줘야 될까? 2가지. 나머지가 2인수 둘 중에 뭐가 올, 이거 한 가지가 막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 더하면 몇 가지 나와? 22가지 나오죠? 22가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본래 문제는 그 3의 배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나열해도 되지만 이게 숫자가 조금만 커져도 이게 힘들어. 다 세기가 힘들어.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가야 돼. 안 써도 되나 이거? 너희 다 알고 있니 이거 나머지 이거? 이거 절대 못 풀 텐데 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쓰세요. 쓰고 생각을 하세요. 쓰고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가 이제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나머지가 이 문제는 레벨 2니까 이 정도로 이제 숫자가 나오지만 합이 30이 넘어갈 수도 있어. 3, 6, 9, 12 해가지고 막 30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나온다니까? 야 그럼 이거 못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나머지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가 돼야 돼 이제. 이렇게 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4번입니까? 4번. 자, 요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일단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걸 좀 잘해야 돼. 확통은 이런 문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자, 한계주사위를 4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연속해서 2번 이상 나오는, 자, 6의 약수의 눈이 연속해서 2번 이상 나오는 사건. 뭐 예를 들어서 2, 3, 5, 1 같은 경우가 이제 예시로 들었다. 자, 여기 지금 연속해서 나왔죠? 6의 약수 2개가 연속해서 나왔죠? 저러한 케이스를 한번 구해보라 이거야. 저런 케이스를 구해봐라. 자, 여기 확률단원의 이제 가장 기초는 케이스 나누고 이제 잘 세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케이스 나누고. 너네 이 문제 봤을 때 딱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 본 문제는 그 4개의 숫자를 나열을 할 때 그 4개의 숫자 중에서 6의 약수가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오는 케이스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2번 이상이잖아, 이상. 너네 이 글자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케이스 나눌 생각해야지. 몇 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고 그냥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기계처럼 바로 반응해야지. 아, 연속해서 2번일 때, 연속해서 3번일 때. 막말로 야, 뒤에 읽지도 말고 이거 쓰고 들어가는 거야. 뒤에 읽지도 않고. 이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된다고, 확통은. 이상, 이하 이런 표현 보면은 다 케이스 나눌 생각 하라고 일단. 아, 너무 귀찮다. 그럼 미적하지 그랬어. 그럼 미적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확통은, 얘들아. 인내심 있게 이제 이렇게 세는 거를 잘 해야 돼. 자, 그럼 봐봐 이제. 미적이라고 해가지고 케이스 나누는 문제가 안 나오진 않습니다. 더 어렵게 나오지. 자, 봅시다 이제. 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야 이제. 그 6의 약수가 연속해서 2번만 나온 거야. 만. 2번 만이야. 2번 만. 2번 이상은 이제 세지 않겠다 이거지. 얘도 3번 만인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야. 딱 2번일 때, 딱 3번일 때, 딱 4번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 그럼 2번만을 보자 이제. 2번만. 6의 약수는 일단 1, 2, 3, 6이 있으니까 1, 2, 3, 6. 자, 생각해봐. 6의 약수가 내가 나왔으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안 나왔으면 X로 표시를 해볼게. 자, 2번만 나왔다. 2번 나왔지, 연속으로? 자, 이렇게 채워. 자, 지금 이제 이게 4번 던지는 거니까, 뭐 처음 던진 수, 2번째 던진 수, 3번째 던진 수, 4번째 던진 수로 볼 건데, 이거 마지막 자리 있잖아. 동그라미가 와야 돼, X가 와야 돼, 저거. 2번만이야. 6의 약수가 연속해서 2번만 나오는 케이스를 지금 1번 케이스로 하고 있지. 마지막 자리. 동그라미야, X야, 저거. 뭡니까?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둘 다. 동그라미여도 6의 약수는 연속해서 2번만 이미 앞에서 나온 거야. 이거 동그라미여도 되고 X 둘 다 가능해. 둘 다 가능해. 둘 다 가능.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케이스를 내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제. 2번만 나왔는데 그 2번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나왔냐? 아니면 2번째, 3번째에서 나왔냐? 근데 2번째, 3번째 나왔으면은 양쪽 끄트머리가 다 X로 이건 무조건 채워줘야 돼. 이건 확실한 거야. 근데 만약에 3번째, 4번째 나왔으면은 이때는 이 첫 번째 케이스 뒤집어진 거라 보면 돼. 뒤집어진 거. 저렇게 3가지 케이스로 1번을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야, 벌써.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얘들아, 6의 약수가 4가지 수가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가 6의 약수가 왔다라는 의미로 내가 의미 부여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자릿수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 4가지인 거, 4가지. 여기도 몇 가지? 4가지. 여긴 6의 약수가 안 오니까 나머지 2가지가 되는 거고, 여긴 뭐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6가지가 다 되는 거야. 쓰면은 4, 4, 2, 6이지. 4, 4, 2, 6. 쉽게 생각하면 동그라미는 4가지 케이스, X는 2가지 케이스,
이거 없는 거는 6가지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저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밑에 다 채워 나가면 되죠. 사실상 그냥 동그라미는 4가지 경우의 수, x는 2가지 경우의 수, 그냥 밑줄인 거는 6가지로 생각하면은 2, 4, 4, 2 그냥 바로 써도 되잖아. 이렇게 2, 4, 4, 2 얘는 6, 2, 4, 4 뭐 써도 되겠죠? 이렇게 바로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토대로 나머지도 다 해보면 돼. 그럼 끝. 비슷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3번만이다. 만약에 3번만. 그럼 이거 아니야?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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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3번 나오고 x. 혹은 이제 한 칸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이제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물론 같은 경우에서 나오겠지. 계산해보시면 4, 4, 4, 2네. 얘는 이제 2, 4, 4, 4네. 그치? 사실 위에 거랑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긴 하겠죠. 이렇게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긴 할 거야. 저렇게. 그 다음에 4번일 때지. 4번 이거 그냥 4번 다 등장한 거? 이거 4, 4, 4, 4네. 4, 4, 4, 4 이렇게 할 수 있다. 4, 4, 4, 4로 할 수 있어. 저렇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다 잘 이런 거 더해 보세요. 이런 거 잘 더해 보시는데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끼리 뭐 얘네끼리 똑같은 거? 얘 곱하기로 처리하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 묶어 내보던가. 이제 잘 관찰해 보면은 4, 3개는 다 있지 않니? 4, 3개? 4, 3개 다 있지 않니? 4, 3개? 쪼개가지고 4, 3개는 다 있지 않니 얘들아? 4, 3개? 너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다 4, 3개가 곱해져 있죠? 자, 요런 거 잘 계산하세요. 요런 것. 그래서 4의 세제곱에다가 저거 다 더해주는 거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뭐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제.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겠네?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4번 던지는 거니까 이게 4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게 4제곱 해보시면 되겠네. 자, 이거 잘 계산해 봅시다. 6을 좀 쪼개 놓자. 2의 4제곱, 3의 4제곱 쪼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몇이야? 4의 세제곱, 2의 6제곱 쪼개 놓고.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7, 9, 11, 15. 그럼 계산 되겠네. 2개, 여기 3 하나 없어지니까 나오죠? 분모 3의 세제곱 27, 분자 4, 5, 20. 요게 답. 그래서 47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프린트 있어?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더. 있으면 그거 보시고 없으면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7.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케이스 이렇게 나눠야지. 이렇게 나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냥 가장 깔끔한 풀이야. 해설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그냥 가장 베스트 풀이어서 요걸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문제 풀어주는 것도 이제 나도 한번 풀어보고 이제 해설이랑 한번 좀 비교해보고 해설은 좀 너무 좀 약간 별론데 해설이 꼭 맞는 건 아니란 말이지. 해설 풀이가. 그래서 좀 더 쉬운 풀이나 간결한 풀이가 있으면은 그걸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해설 풀이가 괜찮으면 해설지 풀이로 알려드리는 거고 내 풀이가 더 나오면 해설지 풀이는 아예 얘기하지도 않아.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수학은 사실 이게 엄밀한 학문이다 보니까 해설도 막 이제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엄밀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딱딱해 보이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 좀 약간 부드럽게 약간 유연하게 이제 하려면은 좀 이게 서술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엄밀하게 하다 보니까 해설은 약간 좀 읽기가 어려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자, 8번. 8번도 생각해 봅시다. 8번. 자, 8번. 8번. 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제 문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자, 2, 2, 2, 3, 4, 4, 4, 5, 7장 있고, 7장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6의 약수. 이것도 대놓고 그냥 물어보네. 적어도. 이런 표현 나오면은 뭘 떠올려 봐야 된다고 했지, 이제? 적어도 라고 나오면? 여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했죠, 이제? 여사건. 확통은 국어를 잘해야 돼. 자, 양끝에 놓인 두 수 중 적어도 하나가 6의 약수다.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지만 지금 본 문제 상황에서 6의 약수에 해당이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2하고 3밖에 없다, 이거 지금 이게. 문제 상황에서는. 6의 약수가. 즉, 저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2, 2, 3, 4, 4, 4, 5를 총 7개의 수를 나열을 하는데 양쪽 끝에 적어도 2와 3이 이제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와줘야 된다는 거지. 항상 저렇게 대놓고 여사건을 하라고 나오면 여사건으로 푸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사건으로 풀 때 이제 그 전체 확률에서 빼야 된단 말이지, 그지? 여사건의 확률을 빼야 된단 말이지. 저 여사건의 확률이 무엇이냐? 자, 이 문장의 의미를 부정을 해야지. 최소한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 하나는 적어도 2 또는 3이 와줘야 돼. 6의 약수가 와줘야 돼. 부정해주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부정해주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뒤로 나가. 뒤로. 자, 무슨 의미가 됩니까? 양쪽 끝에 6의 약수가 오지 않는 경우의 수지. 오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제 여사건을 생각해주면은 양 끝에 6의 약수가 오지 않는 거죠, 그죠? 양 끝에 6의 약수가 오지 않는다. 근데 그 말 자체도 해석을 또 해보자. 추론을 한 번 더 해보자. 양 끝에 2와 3이 못 온다. 그럼 무슨 수가 와줘야 되지? 나머지 수들 중에서? 4, 5 중에서 와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4 또는 5만 양쪽에 배치하라 이거네. 양쪽 끝에 반드시 4 또는 5만 와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해야지. 4가 2개가 있으니까 4만 양쪽에 배치가 되었을 때 이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다 쓸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4, 5가 양쪽에 오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 4, 5가 양쪽에 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생각을 해줘야지. 나눌 생각 하셔야 되고 양쪽에 만약에 다 4가 왔다라고 가정해볼게. 양쪽에 다 4가 왔다. 그러면은 4 두 개 제외한 나머지 무슨 수가 남았지? 2, 2, 3, 4, 5가 남았거든? 2, 2, 3, 4, 5. 그 2, 3, 4, 5를 이제 일렬로 나열할 확률. 여기 이제 2, 2, 3, 4, 5가 남아보니까 5팩 나누기 2팩의 확률이 와주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 전체 확률. 원래 저 7개 나열이다 보니까 7팩을 지금 이제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야. 2, 2개, 3, 3개니까. 이걸로 나눠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저게 전체 경우의 수야, 분모. 저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이제 4 또는 5가 왔을 때 이거는 4, 5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까지 생각해 주시고 분모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시되 분자. 자, 이번에는 숫자가 뭐가 와줘야 되느냐? 4, 5가 쓰였으면은 2, 2, 3, 4, 4 남았어. 2, 2, 3, 4, 4. 저 가운데 5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 나누기 2팩, 2팩 맞습니까, 이거? 이거 맞니? 계산하면 끝? 계산. 계산 잘 해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뭐 잘 해보세요. 그냥 나는 지금 요거 그냥 빠르게 계산해볼게, 이제. 자, 약분을 좀 해줄 건데, 좀 약분도 좀 얘들아, 요령있게 하란 말이야, 요령있게. 일단은 같은 분모에 있는 거 약분 되잖아. 분모에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7팩이 이제 얘랑 약분하면 7 곱하기 6만 남죠? 7 곱하기 6만? 이거 3팩 6이니까 약분해주면 여기 7분의 1 나오죠, 7분의 1.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곱하지 말고 곱하기 전에 미리 약분하라고, 약분을. 마찬가지. 여기 2팩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 보이나? 요거 너네 약분 되는 거 알겠니? 이렇게 약분 되겠지? 왜냐면은 이게 분수식의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이렇게 곱해지는 셈이니까 얘랑 약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얘랑 약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은 거 요거 얘랑 약분해주니까 7 곱하기 6 남아서 7분의 1이네, 7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답 7분의 5. 4번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솔직히 여기 레벨 2지만 이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내신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난이도 중에서 중상 사이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야.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문제는 여기 레벨 3 문제죠? 레벨 3 문제. 레벨 3 문제 근데 보니까 이번 3, 4단원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게 없어요. 보니까. 보통 엄청 어려운 문제를 좀 낼 법한데 뭐 엄청 크게 막 어려운 문제가 없더라고 이번에는 보니까. 뭐 저번에 1, 2단원에서는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없습니다. 요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읽어보시면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를 읽어봐. 그 프린트 있는 거 읽어봐. 문제를 읽어보시면 일단 어떤 상황인지 너네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지. 일단 어떤 상황인지. 자,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고, 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한다. 택한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확률을 구해주는 문제야. 자, 1, 3, 3, 3, 3처럼 같은 수가 연속해서 3개 이상 이어진다. 3개 이상이야. 3개 이상. 이상! 뭐라고 했어, 아까? 이상. 케이스 나누라고 했잖아.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다 나눠야 된다고, 이제. 나눌 생각을 애초에 하고 들어가라고, 애초에. 막말로 나조건 읽기도 전에 미리 케이스 같은 수가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쓰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나조건 봐봐, 이제. 1, 3, 3, 3, 3처럼 이웃한 두 수의 합이 항상 짝수이다. 이웃한 두 수의 합이 항상 짝수이다. 자, 얘들아, 이거 나조건의 추론이 돼야 돼. 나조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5자리 나열한 것 중에서 어떻게 이웃한 두 수를 잡아보던 간에 항상 합이 짝수래. 결론 뭐야?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추론이 돼야 풀 수 있어, 얘들아. 이 추론이 돼야. 저게 무슨 의미야? 뭐라고? 크게 얘기해. 괜찮아, 크게 얘기해. 틀려도 돼. 오케이. 자, 이 모든 자릿수 다 이제 모두 홀수이거나 아니면 모두 짝수여야 되는 거지. 모두 홀수 또는 모두 짝수여야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들아. 최소한 이 정도 추론은 돼야 돼. 최소한 이 정도 추론은. 이 추론이 안 된다.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된다고. 이웃한 두 수의 합이 항상 짝수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홀홀을 더하던가 아니면 짝짝 같은 성질을 갖는 것끼리 더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그렇지 않니? 그럼 맨 앞에 홀홀 배치하는데 그 다음에도 홀홀 나와야 되고 홀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릿수가 다 같은 그 성질을 갖는 것들로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겠지, 그지? 모두 다 홀수이거나 아니면은 모두 다 짝수. 이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 3개 이상 보자마자 그 연속된 게 이제 딱 3번이냐 4번이냐 5번이냐를 이제 내가 나누라고 말씀드렸지? 연속 5번. 이렇게 케이스를 무조건 나누고 들어간다. 케이스를 나누고 들어가는데, 자, 연속 3번 한번 볼게요. 연속 3번. 쉬운 거부터 가자. 끝에서부터 갈게. 연속 5번입니다. 그냥 똑같은 수가 다 5개 나오면 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다 같은 수로만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총 케이스가 이거 그냥 4가지로 그냥 한 번에 쓰자. 4가지 케이스야. 4가지 케이스. 4가지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연속 4번. 이것도 할만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시를 이제. 예를 들면은 1111. 자, 홀수로 채웠지. 맨 마지막 자리에 다른 홀수 3을 채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저런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이때 경우의 수 어떻게 나오는지 잘 들어봐, 얘들아. 이제 잘 들어. 이게 뒤집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경우의 수를 쓰겠지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할 거야, 이제. 요 2는 이제 이 케이스냐, 이 케이스냐. 이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 연속된 게 여기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냐. 요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속된 수가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아 이게 있어. 연속된 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결정이 돼. 왜냐면은 홀수가 두 개, 짝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 내가 만약에 1이라는 홀수로 여기를 연속하게 채울 거면 여기는 홀수가 반드시 와줘야 되겠지? 다 같은 성질을 갖는 게 와줘야 되니까. 근데 1이라는 홀수로 채웠으면 나머지 하나는 1이 아닌 다른 홀수가 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일하게 3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연속하는 그 수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경우의 수. 얘가 이제 연속하는 수. 연속할 수 결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이 나머지 숫자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뭐 그냥 1이라고 할게 이제. 남은 숫자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유일하게 한 가지로 결정이 된다 이거지. 8가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연속 3번을 한번 보자. 연속 3번. 자, 저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연속 3번은 이렇게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111이라고 한번 가정해. 111. 일단 이렇게 왔어. 111이 왔는데,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3번만 연속해서 같은 수가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홀수를 세팅했으니까 나머지 홀수, 이런 게 와줘야지, 당연히. 이런 게 와줘야지. 그런데 이게 어떤 케이스도 있냐? 또 다른 케이스. 이것도 되는 거. 이것도 되는 거. 저것도 따로 세야 돼, 얘들아. 저것도 따로. 저것도 셀 수 있어야 돼, 저것도. 11131도 세주셔야 됩니다. 11131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봐봐. 이거 그 앞뒤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지,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리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자리가. 근데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얘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연속된 3개의 숫자가 지금 이 끄트머리에 왔을 때의 케이스고, 이거 2개 끄트머리에 왔을 때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가운데도 올 수 있지 않나? 가운데도 올 수 있어, 가운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도 올 수 있지. 이때는 양쪽 끝을 3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3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케이스가 봐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숫자로 내가 연속할 수를 채울지를 정했으면 나머지 숫자들은 어떤 수가 와줘야 되는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요거랑 똑같은 거야, 요거랑. 그래서 맨 처음 연속할 수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3가지 케이스. 제가 의미 부여할 거야. 이 숫자 3의 의미는 이 3가지 케이스의 의미입니다. 3가지 케이스라 적으시고, 3가지 케이스. 요 사실은 이제 여기처럼 연속할 그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에서요. 연속할 수. 뒤에 1은 이제 남은 숫자.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할 거라고요. 이렇게. 너네가 나중에 이거 경우에서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이게 모르는 경우가 이제 있다고 분명히. 저렇게 일단 알고 가자고. 저렇게 하시고 계산하면 얘가 이제 3, 4, 12.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 연속된 3개의 숫자가 이거 가운데 올 수가 없거든요. 이 케이스는. 이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2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연속할 숫자 결정, 남은 숫자 결정. 이 정도로밖에 그냥 나오지 않아.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있죠, 일단. 2가지 케이스. 내가 이제 연속할 수. 그리고 뒤에 1은 이제 남은 숫자. 이렇게 써놓을게, 이제. 남은 숫자.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그냥 내가 직접 다 저거 써주는 거야, 이제 저렇게. 써주는 거고. 이거 다 더하면 참 나오겠네. 다 더해주면은. 몇입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은. 32? 전체 경우의 수.
중복을 허락해서 5번 선택하는 거니까 4의 5제곱이지? 4의 5제곱. 그럼 얘가 이제 이거죠? 2의 10제곱분의 2의 5제곱 2의 5제곱분의 1 32분의 1 1번으로 답을 내줄 수 있습니다. 1번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정도로 해주시고 저렇게 케이스 나눌 생각 하라는 거야. 이상 이하 나오면 저렇게 하시고 자, 이 문제 봅시다. 이 문제도 이제 자, 그 다음 요 문제는 또 요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하는 문제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라고 돼 있지?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 자, 가족권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얘들아? 가족권 보면 딱 가족권만 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 이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네. 뭐가 떠올라야 돼? 중복조합이 떠올라야지. 중복조합.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 거야. 중복조합의 아이디어. 근데 이제 나조건으로 이제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나조건 만족하는 거. 나조건을 좀 찾아볼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우리는 이 문제가 만약에 이걸 사건으로 보면은 얘를 이제 가 사건 밑에 걸 나 사건으로 보면은 얘들아 우리가 구해주는 확률이 요거 아니니 요거? 둘 다 만족하는 이 확률 구하는 거 아니니 이 확률? 요거 구하는 거지. 만약에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만약에 그려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 사건 나 사건 요건데 여기 가운데 여기 구하는 거잖아 여기 그죠? 여기 지금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 근데 여기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이 가의 확률에서 가를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이 확률을 빼는 거야. 얘들아 지금 가 확률이 얘잖아 얘 전체. 여기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칠하는 여기 확률이 이거 맞지 이거? 가를 만족하지만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 요거죠? 우리가 이제 집합 배웠을 때는 이거를 가 빼기 b로도 이렇게 이제 가 빼기 나로도 이렇게 배우기도 했잖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해가지고 저게 A 빼기 B였잖아 저렇게 A 빼기 B.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분홍색의 확률을 구해줄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라고 이렇게 가의 확률 구해. 그 다음에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만족하지 않는 확률을 구할 거라고. 왜? 야 곱해서 4가 되지 않는 걸 찾으래. 4가 되는 거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4가 되는 걸 찾는 게. 어떻게? 여기 여사건 구할 때 나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 뒤집어주면 얘가 4가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근데 가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즉 뒤로 갈수록 커져야 돼. 즉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더 커야 돼. 케이스 두 가지. 1, 4, 2, 2밖에 안 돼. 4, 1은 안 되겠죠. 4, 1은. 대소관계가 역전이 되니까. 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라고. 저 두 가지만. 이 케이스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F2가 1이면서 F3이 4일 때 F2가 2이면서 F3이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거라고. 저렇게 나눠서 풀 생각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셈이냐. 이거 각각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립니다. 이제 각각의 벤 다이어그램이지, 이거. 자, 만약에 각각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자, 이 경우부터 F2가 1이면서 F3이 4일 때. 미리 짝 지어줄게. F2가 2면서 F3이 1일 때. 자, 일단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생각할 거야. 일단.
일단 저렇게 일단은 좀 갈라치기 해놓고 이제 가적권도 고려를 해줄 겁니다. 가적권. 뒤로 갈수록 이제 함수값이 큽니다. 자, 중복조합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봐봐. 요 1은 가리킬 수 있는 게 애초에 요 1밖에 없어. 얘보다 큰 게 1이니까 얘가 1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봐봐. 2, 3 결정됐고 4, 5는 얘네 둘이 가리킬 수 있지. 얘네 둘이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가 1은 유일하게 한 가지, 4, 5는 두 가지 중복조합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세 가지 나오네. 이거 세 가지가 등장할 것이고, 밑에 거 자, 밑에 거는 그 1이 가리킬 수 있는 게 이번에는 두 가지입니다. 1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H1이야. 2, 3 결정됐고 4, 5가 가리킬 수 있는 게 2, 3, 4, 5, 4개입니다. 4H2죠.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몇이야 이거? 5C2니까 계산하시면 이게 이제 20이야. 20 나온다.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더해주면 23가지 나오죠. 23가지. 따라서 여사건으로 푸는 거니까 가족권의 확률에서, 자, 가족권의 확률 지금 문제가 이 전체 집합, 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는 이제 경우의 수가 다 5가지, 5의 5제곱이지. 그 중에서 중복조합을 만족할 확률 5H5죠. 왜냐면은 그 가족권만 이제 만족할 확률은 이제 아까 2가 1이고 3이 4다 이런 조건 없었을 때 이 5개가 다 가리킬 수가 있는 거니까 중복조합으로 5H5라고 쓰는 거지.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개수, 얘가 그 횟수이고, 여기서 이 23가지를 빼주면 돼. 이거 계산하면 답 23가지. 계산해 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5의 5제곱분의, 자, 바꾸면 9C5죠? 이거 126이야, 126. 그래서 이제, 이거 103 나누기 5의 5제곱. 3번.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 3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생각하는 거야. 케이스 나눌 생각을. 그래서 앞으로 확정 문제 풀 때에는 이제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계산도.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는 그 하나를 만족하는 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만족하면서 나머지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 요렇게 구할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야. 요렇게. 자, 요 아이디어로도 풀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요 바둑알 문제 봅시다. 바둑알이야? 아, 공이구나. 요 공 문제 봅시다. 공 문제 이제. 공 문제 보시면 자, 흰 공 6개, 검은 공 4개라고 돼 있죠? 이거 참고로 재작년에 내가 요런 거 수업할 때 문제가 뭔가 이상한 거야. 흰 공 6개, 검은 공 4개라고 돼 있지? 흰 공 몇 개야? 4개. 검은 공 6개. 반대로 나와 있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빔 프로젝트가 이게 색깔이 지금 이게 반전이 된 거여가지고, 그래서 흰색, 검은색이 완전히 뒤집힌 거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검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 흰색이야, 이게. 얘들아, 알겠지? 이제 너네 거기 보면은 흰색으로 나와 있잖아. 얘가 검은색입니다, 지금. 색깔이 지금 이게 반전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 근데 왜 반전을 시켰냐면은 반전을 해놔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와서 그래. 반전을 해놔야. 자, 일단은 얘가 흰 거, 얘가 검은 걸로 일단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보시면 총 10개네. 근데 이제 각각의 흰 공이 적어도 한 개의 다른 흰 공과 이웃하는 사건. 뭔 말인지 알겠니, 저거? 흰 공이 6개 있는데 각각의 흰 공 6개들은 다 최소한 다른 흰 공과 이웃하게 붙어 있어야 된대. 이웃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 경우는 흰 공 4개, 흰 공 2개 이웃하네.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확률이고, 밑에 거는 흰 공이 이렇게 돼 있지.
얘네들이 떨어져 있잖아.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라는 문제입니다. 조건 만족할 확률. 그러니까 흰 공이 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흰 공은 무조건 최소한 그 다른 놈이랑 뭔가 붙어 있어야 돼, 최소한. 흰 공이 저렇게 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흰 공이 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가장 먼저 이제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케이스. 흰 공이 그러면은 최소한 2개씩은 묶여 다녀야 되는 거니까, 묶음으로 내가 만약에 이해를 하면은, 묶음으로 내가 이해를 하면은, 그 묶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봐. 첫 번째 케이스. 그 묶음이 한 개의 묶음이다라고 가정해주면 6개가 다 한 번에 이웃하는 거야. 나머지 검공 4개 이렇게 있는 거지. 묶음이 1개이냐 2개이냐 3개이냐로 케이스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묶음이 4개이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총 흰공기 개수가 6개니까 반 자르면 3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최대 묶음 3개까지밖에 안 나오지. 둘 이렇게 해가지고 둘. 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겠지, 그지? 자, 묶음이 만약에 2개다. 이거는 좀 생각해야 돼. 그 묶음이 4개, 2개짜리 묶음이랑 3개, 3개짜리 묶음이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다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라고,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제. 그럼 저렇게 이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건데, 경우의 수를. 자, 요 경우의 수도 봅시다. 요 경우의 수부터 봅시다. 묶음이 1개면 사실은 뭐 나열할 것도 없고, 그냥. 자, 얘를 이제 그 자리로 보면, 각 자리로 보면 이제 총 5개의 자리 중 이 묶음이 오는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OC 1. 이 정도로 결정해주면 되는 거겠죠, OC 1로. 이건 간단해. 이건 간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묶음이 만약에 2개다. 잘 생각해야 돼. 그 묶음을 내가 이렇게 쪼개놓은 거는 이 묶음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얘네 묶음이 이웃해버리면 묶음 하나짜리 얘랑 똑같아지잖아. 일부러 내가 케이스를 나눴는데 묶음끼리는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묶음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우리 이웃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를 먼저 배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검은 공 4개를 먼저 깔고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검은 공 4개를 먼저 깔고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이제 이 묶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하는 거라고. 근데 주의해줘야 돼. 밑에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5군데고 그 중에서 2자리 선택해서 얘 들어가면 되지만, 이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지? 위에 거는 이게 아니야. 5군데 중에서 2군데를 고르긴 고르는데 묶음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묶음이 나열이 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OC 2 곱하기 2팩 하셔도 되고 바로 OP 2 해도 돼. 이렇게 같은 값이야. 20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들아, 위에 거는 그 묶음끼리 나열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고 밑에 거는 나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이 생긴 묶음이기 때문에 현재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묶음이 3개일 때입니다. 자, 똑같이 하면 돼. 이 3개의 묶음이 절대 붙으면 안 돼. 다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X 먼저 4개 깐 다음에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이 지금 이제 5군데니까 5군데 중 3개의 공간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 다 더해주면 돼. 10, 25 더해주니까 45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A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이제 저 10개 중에서 6개, 4개를 나열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좀 되네, 이렇게 좀 되겠죠? 근데 이거 갓순열 2종류일 때에는 내가 조합으로 풀어도 된다고 했잖아, 사실은. 저 10개 자리 중에서 뭐 검은 게 오는 4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고, 똑같은 거고. 이거 10C4가 몇이야? 210? 210에 45니까 이제 5로 나눠가지고 이제
42분의 9, 14분의 3, 17.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죠. 이렇게. 이 정도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레벨 2의 3번인데, 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임으로 하나를 선택하는데, 자, 여기 조건부 확률은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 자, 뭐뭐일 때, 뭐뭐의 확률. 이렇게 물어보거든, 항상. 자, 우리는 F2, F4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먼저 구해줘야 돼. 조건부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뭐뭐일 때, 뭐뭐 할 확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던 확률이 이거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F2, F4가 홀수일 때, 잠깐만. 원래는, 다시 이렇게 쓸게, 이제. 우리가 원래 구해주는 확률은 뭐냐면은, 그 F2, F4가 홀수일 때, 이미 홀수라는 그 상황을 이제 만족을 이미 했을 때, 이 사건이 이미 벌어졌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확률인 거잖아요, 이제. 약간 더 간략하게 쓸게. fx1, fx2. 이제 이 확률을 이제 우리가 구해주는 거잖아. 이 확률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이 확률이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제 얘들의 교집합이 오는 거잖아. 교집합. 그러니까, F2, F4의 곱이 홀수이면서, 요 교집합, 그리고 이제 저 함수값 조건이 있지, 함수값 조건. 요거를 만족할 확률을 구해주는 거겠죠, 이걸. 요거 구해주는 거겠죠, 요거. 조건 확률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기면, 식으로 옮기면 저렇게 되겠지. 저 확률을 계산할 거야. F2, F4가 홀수인 거부터. 자, 먼저 얘부터 해봅시다. 얘 이제 1번으로 놓고, 얘 이제 2번으로 볼게요, 이제. 1번부터. 자, F2, F4가 홀수다. 그러면은 둘 다 홀수여야 돼, 둘 다 홀수. F2, F4, 이거 둘 다 홀수여야 되겠죠, 둘 다 홀수. 그러면은 지금 함수값이 지금 이제 2, 3, 4, 5, 6이잖아, 2, 3, 4, 5, 6. 2, 3, 4, 5, 6이니까 이 중에서 홀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F2가 되는 거 두 가지, F4가 되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있지? 언급이 안 된 나머지 F3, 5, 6은 뭘 가리켜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5의 세제곱이 되겠죠. 5의 세제곱. 이게 분모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어떻게 쓰냐면은 이 F2, F4가 둘 다 홀수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소관계도 만족을 해줘야 돼. 대소관계. 뒤로 갈수록 크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거는 직접 이 집합을 좀 그려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케이스가 몇 가지가 좀 있어, 얘가 이제. 잘 봐야 돼, 이거. F2, F4가 홀수니까 둘 다 어떤 홀수 가리킬 때? 둘 다 3일 때.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어, 이제? 하나는 3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5일 때.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수가 있지. 마지막 케이스는 둘 다 이제 밑으로 갈 때. 둘 다 밑으로. 둘 다 이렇게 밑으로 갈 때가 있겠죠. 이렇게. 둘 다 밑으로 갈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생각을 해야 돼. 세 가지 케이스로. 이거 반대는 왜 안 되나요? 이거 5, 3 왜 안 되나요? 저 대소관계가 안 되죠? 대소관계. 그 다음에 중복조합 돌리면 끝이야. 중복조합 돌리면. 중복조합 돌려주면 얘는 한 가지만 가능하고 얘네 둘은 네 가지가 가능하니까 4H이지 4H. 얘는 10가지야 10가지. 10가지야. 자, 얘 같은 경우 3이 될 수 있는 게 3, 4, 5 3개 중에 가능하니까 얘는 3H1. 5, 6은 5, 6 중에 가능하니까 2H2. 계산해 보시면 3 곱하기 3C2 해가지고 9. 이렇게 9가지 나오고 9가지. 마지막 요거. 자, 3은 5로 자동으로 정해지고 5, 6은 5, 6 가리킬 수 있으니까 2H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얘가 32니까 3. 다 더해주면 답. 더하면 이제 22가지 나오죠, 22가지. 그래서 이제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은, 따라서, 저 1번의 확률이 분모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확률을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분모 자체가 이것만 오진 않고, 원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와줘야 되거든. 전체 경우의 수가 5의 5제곱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원래는 5의 5제곱분의, 이거 계산해버리면은, 몇이야, 이거? 4 곱하기 125, 500?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이게 23가지잖아? 5의 5제곱분의 23.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원래는. 이런 식으로. 23? 22. 그래가지고 얘가 약분돼가지고 결국 이 경우의 수만 사실 계산하면 되는 셈이야, 원래는. 그래서 500분의 22. 계산해 주시니까 250분의 11? 그럼 뭐 하래, 지금? 위아래 더하래? 261 나오나, 그럼 261? 261? 답 한번 좀 볼게요. 답이 261 나오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1로. 자, 케이스 3가지로 나눠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나눠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돼. 요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거. 요런 게 좀 어렵게 나오니까 요런 거 좀 잘 해줘야 되고, 요런 거. 자, 전체 N명 중에서 남학생은 12명이 있고, 또 3학년에서 10명이 있고, 3학년 10명 중에서 남학생이 A명이 있다. A명. 독립을 물어보고 있지? 이 학생이 3학년 학생의 사건이 A고, 남학생의 사건이 B인데, A, B가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독립의 관계식을 써봐야 되는 문제야, 독립의 관계식. 저 A, B가 독립이 되려면 무슨 식이 성립합니까? 교집합이 두 확률의 곱이죠? 이렇게, 교집합이. 이 식이 성립하는지 지금 확인하는 거야. 이 식이 성립하는지. 저게 성립해야 독립이었어. 저게 성립해야. 저 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확률 이제. A 교집합 B는 남학생이면서 3학년. 즉 3학년 남학생 A명이니까 전체 N명 중에서 A, N분의 A. PA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그 3학년일 확률입니다. 3학년 지금 여기서 10명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PP. PB는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N분의 10이야. N분의 10이. 자, 이렇게 돼. 저거 구하는 거야, 저거. 저 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 N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풀면 되거든? 그냥 약분해. 약분, 착착. 약분해주고, 양변에 분모 곱해. A는 뭐야? 120 나오지, 120. 자, A와 N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곱했을 때 120이 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이거 120이 되도록 하는 그 조합을 다 쓸 거야. 다 쓸 건데 어떤 케이스가 또 이제 있을 수 있느냐. A가 1이고 N이 120. 이거 약수 구하는 셈이잖아. 이거 다 해보면 돼. 2, 60 되고. 근데 해보면서 이 조건 만족해야 돼. 안 하는 거는 커트. 자, 3, 40. 4, 30. 5, 24. A는 지금 내가 일찍 키우고 있고, N은 지금 120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12까지 가능한 거죠, 12까지. 6 하면 20. 8 하면 15. 10 하면 12. 여기까지만 가능해, 여기까지만. N이 12 이상이니까 여기까지 가능해. A도 10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 곱해서 120이 되는 조합들을 몇 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끝이야, 이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 답이 8개야. 이 정도로 그냥 답을 내면 돼. 이 정도로. 조건만 만족하는 것만 잘 세주면 되고, 그냥 이 식을 만족하는 거에서 세주시면 됩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거에서.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더 어렵게도 문제가 사실 나올 수도 있지만, 얘는 이 정도만 일단 했고. 독립이니까 이제 이 식 만족하는 거에서 케이스.
다 찾아주시면 되고, 자, 이런 문제,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걸. 이것도 문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좀, 너네들이 약간 확통 중에서도 좀 약간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이제. 왜냐면 갑자기 확통 문제가 아닌 게 나오거든, 이제. 갑자기 막 그 좌표 평면에서 막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뭐 선분 OP의 길이가 뭐 4, 2야. 요 단계 나오잖아, 지금. 근데 이거 가지고 막 그림까지 막 거창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자, 원점에서 점피가 놓여 있습니다. 점피가 있대. 처음에 원점이야. 근데 동전을 5번 던진대.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A고 뒷면에 나오는 횟수가 B야. 그러니까 A, B는 당연히 이제 0과 5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거죠, 당연히. 횟수니까 횟수. 0과 5 사이의 범위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그 앞면에 나온 횟수만큼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 뒷면에 나온 횟수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앞면에 나오는 횟수만큼 X축 평행 이동됐고 뒷면에 나오는 횟수만큼 Y축 평행 이동이 됐으니까 이 최종 이동되는 점이 P인데 원래 처음에 원점이었다가 이 3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처음에 원점에 있었던 점 P가 X축으로 A, Y축으로 P 이동되면 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야 돼? 얘 좌표가 처음에 원점 0,0이니까 이동된 점의 좌표 여기 몇 컴마 몇이야? A, B만큼 이동했으니까 A, B지 당연히. X축으로 A 같고 Y축으로 B 같지 않네 지금 이렇게 같잖아. 자, 그래서 3분 OP의 길이가 이제 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주는 거지. OP의 길이가 4 이하. 자, 4 이하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관계식. 동전을 던져서 총 5번 던지는데 앞면에 나오는 횟수랑 뒷면에 나오는 횟수를 더하면 당연히 5번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쓸 수 있잖아.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루트로 해서 더해주신 게 4 이하. 즉 다시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 이하. 즉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를 찾아보라는 얘기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B. 저걸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저걸 찾아보는 문제. 근데 이제 A, B가 이제 0과 5 사이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냥 직접 넣으면 돼, 얘들아. A가 0일 때 B가 5잖아. 얘도 만족하는지 직접 해보면 돼. 몇 개 안 되니까. 이 정도도 못하면 때려쳐야 돼. 이 정도 못하면 A가 0일 때 B가 5. 대입해. A가 1이면 B가 4. 일단 다 대입해서 저 주어진 식이 과연 성립하나 안 하나 확인을 해봐. 이거 계산해서 16 이하인 것만 다 세봐. 이거 2개밖에 없을걸? 나머지 다 안 돼. 나머지 해보면. 범위를 이제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A 기준으로 포커스를 두면은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왔을 확률과 3번 나왔을 확률의 합을 구해주는 문제야. 합을 구해주는 문제. 그러니까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 5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2번. 그럼 앞면에 나오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인데 그게 나머지 3번. 이게 A가 2일 때고 A가 3일 때 사실 뭐 같은 식이긴 하지만 5C3에 앞면에 나올 확률이 3번. 그럼 나머지 앞면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2번. 이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사실 저거 같은 값이야, 저거 둘 다. 계산해 주시면 자 2의 5제곱 32, 그 다음에 분자 10, 여기도 2의 5제곱 32, 분자 10이기 때문에 16분의 10, 8분의 5. 3번. 이렇게 답을 내주는 문제야.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자, 좌표평면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낯설 수 있고 아마 이제 좌표평면은 처음 다루는 유형인데 이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수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고 얘도 물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해보면 돼. 이렇게씩. 이제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필요합니다.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 문제입니다. 레벨 3 문제. 근데 여기 레벨 3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자, 일단은 생각해 보시는데 1, 2번은 되게 쉽거든? 3번이 좀 어렵고
1번 요거 먼저 한번 문제 상황 파악 먼저 해보세요. 읽어보셔서 이게 문제가 뭐 하는 문제인지 일단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읽어보시고 뭐 하라는 건지 복잡하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문제 상황 파악은 되셨습니까? 뭐 하는 건지? 상황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일단. 자, 간단하게 나타낸 게 이거야. 간단하게 나타낸 게. 처음에 동전을 던져, 동전을 던지는데,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진대. 4번 던지면은, 앞면이 최대 4번 나올 수 있고, 최소 빵번 나올 수 있는데,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3번 미만일 때는 이런 시행을 하고, 3번 이상일 때에는 다른 시행을 하래. 3번 미만이다. 주머니 A에서 2개를 꺼내서 그 두 수의 합을 점수로 보겠다. 근데 앞면을 던졌을 때 앞면에 3번 이상 나왔다. 주머니 B에서 A가 아니라 주머니 B에서 3개를 꺼내가지고 그 꺼낸 세 수의 합을 점수로 하겠다. 자, 조건 방률입니다. 케이스가 두 가지야. 최종 점수는 A에서 나온 2개 합이냐 B에서 나온 3개 합이냐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최종 점수가 6점 이상일 때, 이 6점 이상도 A에서 나온 점수일 수도 있고 B에서 나온 점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중 A에서 나왔을 확률인 거지. 앞면에 나온 횟수가 3 미만이라는 거 A 얘기하는 거 아니야. A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A 확률.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이 그 A에서 이제 6점 이상일 확률이었을 수도 있고 B에서 6점 이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A에서 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조건부 확률로. 이걸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걸 구하라는 거고 이 정도면 문제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레벨 3 치고. 이거 솔직히 레벨 2에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너네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순서가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는 시행이 우선이잖아. 그치? 그러면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미만으로 나올 확률 혹은 3번 이상으로 나올 확률 이 확률을 먼저 구해야지. 자, 얘가 좀 쉬우니까 얘부터 할게. 앞면이 3번 이상이다. 이상! 내가 뭐 하라고 했어? 케이스 나누라고 했지? 3번일 때, 4번일 때 나누라고 했잖아. 독립시행이야. 동전을 4번 던지는데 3번 앞면이다.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번,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나머지 1번. 이런 식으로. 자, 동전이 만약에 앞면에 4번 다 나온다. 4C4. 앞면에 나올 확률이 4번.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계산해보시면 얘가 이제 몇이냐? 16분의 1. 얘가 16분의 4야. 그럼 둘이 더해주니까 몇이 돼야 돼? 이 둘을 아우르는 설명이니까 16분의 5가 앞면이 3 이상일 확률이지, 그지? 그럼 앞면이 3 미만. 이게 6건이니까 16분의 11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16분의 11. 근데, 봐봐, 얘들아. 우리 다들 명절 때 윷놀이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윷놀이, 그죠? 윷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 이게 막 칠해지고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자, 이게 뭐야? 윷놀이에서 이걸 뭐라 불러, 이거를? 개. 그치? 독일골륜모가 있잖아, 그지? 독일골륜모.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유시 앞뒤가 있잖아 이제 뭐 정확히는 뭐 등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등배가 있는데 사실 이 동전 던지는 게 얘랑 똑같지 않나? 이제 동전을 4번 던진다. 사실은 동전 던지면 앞뒤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유수를 던졌을 때 그 각 유시 이제 등이 나오냐 배가 나오냐 그렇게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도개골련무 이거 뭔지 아시죠? 도개골련무? 도개골련무. 근데 이 정도는 얘들아 좀 그 윷놀이 던지는 것도 그렇고 이거 동전 던지는 것도 그렇고 상황이 잘 나오니까 지금 얘는 개잖아. 4개 중에서 2개가 뭐 뒤집혀줘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뭐 얘는 뭐 하나가 뒤집히고 이제 얘는 3개 뒤집히고 유수는 이제 4개가 이제 다 뒤집히는 거고 모는 이제 안 뒤집히는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게 46411이거든. 46411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좀 알아놔야 돼 얘들아. 상식으로 이 정도는 일단 아니 갑자기 동전 얘기하는데 왜 도개골련무가 왜 나오냐. 그냥 똑같은 거야 이것도. 이거 앞면에 대응시킬 수 있어. 앞면이 봐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이제 한 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뭐 사실 빵번은 여기 있어야 되지만 원래 여기 계산해주면은 다 이걸로 나오잖아. 지금 이 조합 부분이 이걸로 나오잖아. 이걸로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게 뭐가 나와야 돼? 46411이야. 앞면 3개 이상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런 거 뭐 몰라도 되지만 상식으로 한 1등급 나오는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다. 상식이야 상식. 이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16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16분의 5. 그 다음에 3 미만 16분의 11. 자 그럼 이제 봐봐. 이러한 확률로 A에서 2개 꺼낸다. 이러한 확률로 B에서 2개 꺼낸다. 근데 2개 합이 지금 이제 6 이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 여기서 2개 합이 6 이상인 그 경우의 수를 세보자. 일단 A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5C 2분의 두 수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게 몇 가지인지를 다 세야 돼. 근데 이거 잘 봐야 얘들아 이거. 잘 봐. 가장 큰 두 수를 뽑아도 7밖에 안 되거든. 케이스 몇 개 안 된다 이거야. 6 이상 나오는 거 합이 6일 때, 합이 7일 때 케이스 둘로 나누자. 몇 개 안 돼. 뭐 직접 세도 되지만 근데 잘 세야 돼. 합이 6이다. 3, 3, 2, 4 맞니? 3, 3, 2, 4. 합이 6인 거는 이제 3, 3, 2, 4. 3, 3이 등장할 확률. 저 3 2개만 꺼내는 확률이고 2, 4가 등장할 확률. 2 하나 뽑아야 되고 1 하나 뽑아야 돼. 이렇게 확률을 쓰는 거야. 자, 7이 나온다. 7은 이제 3, 4인데 3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이거 얘들아. 이렇게 확률 적는 거야. 이렇게. 직접 세도 되는데 직접 세면 이렇게 세야 돼. 자, 이거 OC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꺼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5개를 내가 다 다르게 본 거잖아. 실제로 숫자 3이 똑같지만. 그럼 숫자 3을 다르게 취급해가지고 여기서 7이 나올 때 3, 4가 나와야 되는데 3을 뽑는 경우의 수 2C 1이 들어있어야 돼 반드시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접 세도 되는데 3, 3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 4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3, 4잖아 3, 4. 3, 4는 이렇게 2가지로 셀 수 있어야 돼. 뭐 그렇게 세면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겠지 그지? 자, 3개 합이 이제 6 이상인 거. 근데 얘도 비슷한데 가장 큰 3개 골라도 7밖에 안 돼. 그러니까 6이 되는 경우에서 세보자. 6이 되는 거. 6이 되는 게 1, 2, 3밖에 없고 7 되는 게 2, 2, 3밖에 없거든 이게. 개수가 이제 1, 2, 3 되는 거 1 2개 중에 하나 골라. 2 2개 중에 하나 골라. 3 하나 골라. 그 다음에 2, 2, 3 되는 거 2 2개 중에 2개 골라. 3 하나 중에 하나 다 골라. 이거 계산하면 끝나.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세도 돼. 6 되는 거 1, 2, 3.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네. 4가지. 2, 3. 이거 자체 한 가지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해보시면은 얘는 최종적인 확률 몇이냐? 얘가 10분의 몇이야 이거? 10분의 4? 아니지. 1 더하기 1, 2였다가 4 맞나? 3 나오네? 10분의 4. 근데 이 확률은 어디에서 유래됐다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16분의 11에다가 10분의 4. 얘도 해보자.
10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네. 원래 이 사건이 먼저 벌어져야 되니까 16분의 5 곱하기 10분의 5. 이렇게. 이게 요거 A에서 6 이상. 이게 요거 B에서 6 이상이에요. 이게. 저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지금 이거 더하기 이거 얘네들이 더한 거 분해 뭐가 와줘야 돼? 분자에? 여기 그대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16분의 11 곱하기 10분의 4.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요거 계산하는 거지. 요거 이거 계산하는 셈이죠. 분모 160 다 없앨 수 있고 분모 다 160 없애 놓으면은 44 더하기 25분의 44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결국에 44 더하기 25분의 44 계산하시면 이게 69분의 44 맞나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요. 맞네. 69분의 44 더해주시면 위아래 113이 답인 거야. 113. 자, 이 정도로 답을 내줘야 돼. 이 정도로 이제. 자, 도개골룸 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그 이 확률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합이 6 이상이 되는 거 이 정도는 잘 세야 돼. 근데 이거 이렇게 혼동하면 안 돼. 합이 6인 거 두 가지밖에 없네. 합이 7인 거 3, 4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세면 안 돼. 다 다르게 취급해 줘야 되는 거야. 숫자 3도 따로따로 찢어서 다르게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다르게 취급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것도 읽어보세요. 자, 얘도 이제 합이 3의 배수네, 얘도. A에서 지금 2, 2, 3. 2 아니면 3 들어있는데 뭔가 하나 꺼내서 B에 넣겠다. 그래서 B에서 3개를 꺼내겠다. 근데 B에서 꺼낸 세 수에 적혀있는 그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 자, 문제가 얘는 간단해. 그냥 케이스를 나눠야 될 게 A에서 2가 나오냐 아니면 A에서 3이 나오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눌 생각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A에서 2가 나올 확률은 3개 중에 이 2개밖에 없으니까 3분의 2. 나머지 3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꺼낸 거 하나를 지금 B에 넣겠다 이거 아니야. 그럼 주머니 B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 주머니 B의 상황을. 자, A에서 2가 나왔다. 주머니 B에 뭐가 있냐면 111, 222, 3 이렇게. A에서 만약에 3이 나왔다. 그러면 111, 22, 3, 3 이렇게 지금 있는 셈이네. 그리고 이제 주머니 B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대? 주머니 B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꺼낸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주라 이거지. 3의 배수일 확률. 저기서 3의 배수가 되는 그 조합을 다 세주라 이거야.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다 세줘야 돼. 자, 3의 배수 조합이 몇 개 없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라고 얘기했죠.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 그래서 아까 요거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게 뭐 3으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얘기도 했어.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머지로 무조건 가야 이제 편하고. 근데 얘는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 자, 얘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가장 작은 수 3개 더하면 3이잖아요, 그지? 3이 되는 거는 111밖에 없지. 가장 큰 수 3개 더하면 2, 2, 3 더하면 7이니까 그보단 작은 거 6이 나올 수 있는 게 2, 2, 2가 나오냐 아니면 1, 2, 3이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지? 각각의 상황에서 케이스를 저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각각의 케이스에서 얘도 합이 3이 되는 케이스가 1, 1, 1 합이 6이 되는 케이스는 1, 2, 3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1, 2, 3밖에. 이렇게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저렇게 다 찾을 수가 있어. 그럼 끝난 거야. 3의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꺼내줘야 되는 거니까 7개 중에 지금 3개 꺼냅니다. 주머니 B에 있는 7개 중에서 3개 꺼내는데 일단 111을 꺼낼 확률 1, 3개를 다 꺼내줘야 되는 거 2, 2, 2를 꺼낼 확률
이 세 개를 다 꺼내줘야 되는 거. 1, 2, 3이 나올 확률. 1, 2, 3개 중에 하나 선택, 2, 3개 중에 하나 선택, 3 하나 선택. 그래서 3C1, 3C1, 1C1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무슨 확률? 111, 222, 1, 2, 3의 확률인 거야, 이게. 저렇게 확률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저런 식으로 이제. 밑에 거 똑같이 하면 되겠죠. 73분의 111이 나올 확률. 1을 3개 다 뽑아줘야 되는 거. 111. 그 다음 1, 2, 3이 나올 확률. 1을 3개 중에 하나, 2 2개 중에 하나, 3 2개 중에 하나 해가지고 3C1, 2C1, 2C1. 그러니까 1, 2, 3이고.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럼 끝. 이 문제는 그 케이스를 이렇게 A에서 꺼냈냐, A에서 2가 나왔냐, 3이 나왔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각각의 이 확률을 이제 더해주라, 이 얘기야. 더해주라. 계산해 보시면 35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9니까 11. 그래서 35분의 1 더하기 10이니까 13. 이렇게 나오니까 저 맨 처음에 확률이랑 같이 결합해주면 맨 처음에 이거 3분의 2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5분의 11. 밑에 거 3분의 1의 확률이었죠, 처음에. 3분의 1 곱하기 35분의 13. 계산해서 둘이 더하면 답이야. 약분 안 하고 합시다. 70분의 22, 105분의 22, 105분의 13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주면 105분의 35 나와서 답은 아주 깔끔하게 3분의 1. 2번으로 답을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제? 간결하죠? 이 정도로 나누면.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시고, 이 정도로. 레벨 3지만, 얘들아, 방금 1번이랑 2번, 이 두 문제 정도까지는 풀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 돼. 그래야 학교 시험에서 최소한 3등급은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3번. 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참고로, 우리 그 시험 문고 중에서 부명고 거 처음 거 있죠? 처음 문고 부명고. 보니까 부명고 점수가 막 다들 박살이 났던데. 부명고 점수가. 그거, 실제 작년에 부명고 시험 평균이 45점. 작년 수특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너네가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았을 거야, 이제. 그리고 내가 그때 아마 시험한테는 내가 잘못 얘기해 준 게 그거 78점이면 2등급 컷이야. 78점. 그때 내가 두 문제 틀리면 2등급, 3등급으로 얘기해 둔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그 78점이면은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급 컷. 그 정도 수준의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두 번째 건 그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모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자, 요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요것도 읽어보세요, 요거. 자, 내가 2등급 이상이 목표다. 2등급 이상 맞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돼. 이거. 예, 근데 너네가 아마 체감하지 못할걸? 어느 순간 굉장히 어려워져 있을걸?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개의 공이 있대. 1, 2, 3, 4 쭈루룩 n까지. 이 중에는 2의 배수도 있을 수 있고 3의 배수도 있을 수 있는데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a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b인데 a, b가 독립이어야 되네. 독립이니까 독립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를 지금 찾아라 얘기거든. 독립 관계식.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줘야지, 이걸. 이거를 만족해줘야 되거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좌변은 A 교집합 P 있지. 2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걸 말하는 거잖아. 저게 6의 배수죠, 6의 배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이제.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은 자, 6의 배수일 확률.
그 2의 배수일 확률 곱하기 3의 배수일 확률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셈이지, 그지? 근데 얘들아 이거 1부터 n까지 수 중에서 내가 어떤 하나를 꺼냈을 때 그 꺼낸 게 2의 배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6의 배수일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2의 배수에 해당이 되는 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래야 확률을 적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전체 확률은 이거지. n개 중에서 하나 뽑으니까 이거 다 n분의 모시기 2의 배수인 것도 뭐 n분의 모시기 3의 배수인 것도 n분의 모시기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분자가 지금 몰라. 6의 배수인 게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 지금. 2의 배수인 것도 몇 개인지 모르고 3의 배수인 것도 몇 개인지 개수를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지? 당연히 개수를 모르죠. 근데 만약에 n이 특정되면은 물론 구할 수 있긴 하지. 예를 들어서 n이 11이다. n이 11이면 1부터 11까지의 11개 수 중에서 2의 배수 몇 개인지, 3의 배수 몇 개인지, 6의 배수 몇 개인지를 셀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n이 직접 1, 2, 3, 4 다 넣을 수는 없고 좀 요령 있게 식을 세워줘야죠. 자, 관건은 6의 배수야. 그 6의 배수이다 보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그 1부터 n까지의 수인데 n이지 n, 끄트머리 수. 끄트머리의 수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거 뭐야?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케이스 몇 가지? 6가지 다 해야 돼. n이 맨 처음에 6k-5일 때 근데 k가 지금 6 이상이니까 이거 나머지가 1인 거 얘기하는 거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이건 k가 2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나머지가 2인 거야 이제. k가 2 이상일 때. 세 번째 n이 6k-3 k가 2 이상일 때 이거 나머지가 3입니다 이제. 나머지를 1씩 내가 늘려 나갈 거예요 이제. 나머지를 이제 n이 이제 6k-4일 때 k가 2 이상 나머지가 2. 다섯 번째 n은 6k 잠깐 뭐가 5, 4, 3 여기 2입니다 2 여기 1 여기 나머지가 1일 때 마지막 케이스 n이 6의 배수일 때 이땐 k가 잘 봐야 돼 여긴 1 이상이야 1 이상 6부터 가능하니까 이게 나머지가 0일 때야 6가지 케이스 다 나눠서 각각 케이스 다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다 계산해야 돼 저거 다 이 정도 못하면 2등급 이상 못 받는 거야. 아, 나 못 받겠다. 그럼 이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되는 거야, 이제. 목표 대학에 못 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써볼게. 자, 내가 이제 그 2의 배수를 내가, 이거 잠깐 이제 타치해놓고, 그 첫 번째 줄은 2의 배수, 두 번째 줄은 3의 배수, 세 번째 줄은 6의 배수의 그거 써볼게,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써볼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자, 2의 배수.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 그 다음에 6의 배수. 자, 문제가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도 다 나눌 거예요, 이렇게. 다 나눌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약간 이게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얘들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짝수인 거 있지, 짝수인 거. 2번, 4번, 6번은 n 자체가 짝수야, 짝수. n 자체가 짝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들아 만약에 1부터 만약에 10까지면은 이거 짝수 몇 개 있어. 이거 절반 해가지고 5개잖아. 짝수는 2번, 4번, 6번은 애초에 짝수니까 짝수의 개수가 애초에 얼마큼 있는 거야? 짝수의 개수가? 절반만큼 있는 거야. 즉 2의 배수가 요거에 절반만큼 들어있다. 절반.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 개수가 2분의 n개야. 이거 2분의 n개야. 2분의 n개. 저렇게 짝수들은 다 저렇게 2분의 n개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야. 짝수들에 대해서는. 자, 그럼 홀수는 좀 머리 굴려봐야 돼, 얘들아. 이제 홀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9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제 9. 그러면 1부터 9까지 짝수 몇 개 있어? 짝수. 4개가 있는데, 그거 4개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면은, 4개를 여기다가 1 빼,
8 나오잖아. 나누기 2 하면은 짝수의 개수 4 나오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뺀 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그게 2의 배수, 짝수의 개수가 나와. 나머지 홀수들은 그 홀수에서 하나 빼면 짝수가 나오고 그걸 또 나누기 2를 하면은 개수가 저렇게 다 나온다 이거야. 개수가 나온다. 일단 2의 배수는 저렇게 일단 작성할 수 있어. 2의 배수는.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비슷한데 얘들아 만약에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해볼게. n이 3의 배수. 얘들아 이 3번하고 6번이 3의 배수야. 3번하고 6번이.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인 거, 0인 거가 이게 3의 배수 얘기하는 거야. 왜 3의 배수냐? K에다가 직접 이거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 넣어봐. 3의 배수 나와. 자, 만약에 n이 9다.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 3, 6, 9 3개. 나누기 3 한 만큼 있는 거 아니야. 나누기 3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3분의 n이야. 3분의 n. 원래 수를 이제 3으로 나눈 만큼 존재하는 거라고. 원래 수를 3으로 나눈 만큼.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고. 저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요거 봐봐. 나머지가 1인 거. 얘도 이제 쉬워. 자, 이제 K에 2 넣어보자. 2 넣으면 2, 6, 12. 2, 6, 12에서 5 빼니까 7이지. 이때는 3의 배수가 3, 6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세면 되냐면은 아까 위에 거랑 똑같아. 3의 배수가 될 때까지 빼봐. 1을 빼야 되겠지? 1을 빼면 6이니까 그걸 또 나누기 3을 하면 돼. 나누기 3. 1을 빼준 수에 대해서 나누기 3 해주면은 3의 배수 개수가 나와. 저게 그 1번하고 4번이 그렇게 적용이 돼. 4번이 이제. 왜냐면은 잠깐만. 나머지가 1, 2, 3? 뭐야 이거? 야씨, 이거 나머지 4시? 이거 나머지 4? 여기 나머지 5입니다. 이거 다 수정 좀 해줄게요. 1번하고 4번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인데 그러한 수들은 다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통점을 찾으면 3의 배수는 그냥 나누기 3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 그게 1, 4번인데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 빼기 1을 하고 빼기 1을 하면 3의 배수가 돼가지고 그걸 또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응용하면은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얘는 아마 빼기 2하고 3으로 나눠주면 될걸? 빼기 2하고. 예를 들면 K가 만약에 3이다. 그럼 14인데 3의 배수가 될 때까지 빼. 2를 빼야 되잖아. 2를. 그래서 얘를 이제 나누기 3을 해준 4개. 3, 6, 9, 12. 4개를 카운팅할 수가 있잖아. 4개를. 그러니까 빼기 2하고 나누기 3 해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기 2하고 나누기 3으로 계산이 될 거야.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돼. 이런 식으로. 6의 배수 똑같이 세주면 됩니다. 약간 이 규칙성을 알았으면은 얘네들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얘도 봐봐. 얘도 이제 그 6의 배수이니까 K가 2면은 얘가 이제 7인데 7. 자, 1부터 7까지 수 중에서 6의 배수가 6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를 이끌어내려면 똑같아. 6의 배수가 될 때까지 빼. 하나를 빼면 되잖아, 하나. 하나를 빼고 나누기 6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지금 빼야 되는 수가 뭐냐면 빼야 되는 수가 그 수로 나눈 나머지를 빼는 거야, 결국에. 그 수로 나눈 나머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럼 그 n에서 그 1을 뺀 다음에 나누기 6.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응용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얘도 응용해보면 이렇게. 응용하면은 이렇게. 응용하면 얘도 이제 이렇게. 자, 얘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얘는. 얘는 n 자체가 6의 배수이니까 얘는 그냥 6분의 n이야. 6분의 n.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처음 해볼 때는 어려워 보여도 약간 해보다 보면은 규칙성이 좀 저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럼 끝난 거야. 이 식 만족하는지 식 세워보면 돼. 위아래 곱하는 게 얘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위아래 곱한 게 얘가 되는지, 위아래 곱한 게 얘가 되는지. 이거 다 써보면 돼. 써보면 되는데, 자, 세로로 보면 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가로로 곱해볼게. 2분의 n-1, 3분의 n-1, 6분의 n-1.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 약분해보면, 자, 일단 n이 지금 1이 될 수 없으니까 약분해보면은 이게 모순이 발생해. n이 이제 2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건 모순입니다. 범위 바뀌어서 모순이야. 이거 다 해보면 돼. 다 해보면. 그러니까 레벨 3지. 자, 얘 해보자 이제.
2분의 n 곱하기 3분의 n-2는 6분의 n-1. 자, 요건데, 이제. 얘도 이제. 자, 얘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얘도 이제 약분 되겠지, 이게? 약분 착. 되고. 약분 착착착 해버리게 되면은, n이 여기서 몇이 나와요, 이제? n이? 1 나오나? 이거 모순인가? 무슨? 이렇게 모순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지. 모순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잠깐만. 지금, 이걸 해줘야 돼, 얘들아. 요걸 빼먹었다. 이게 지금 그 경우의 수를 내가 지금 경우의 수만 지금 쓴 거고, 확률을 쓴 게 아니거든? 이거 다 개수를 센 거니까, 지금 앞에 요걸 빼먹었어, 요거. 요거까지 같이 감안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나누기 n까지 얘들아, 이거 같이 써주게. 나누기 n. 요거 좀 빼먹었죠, 요거 지금 다시. 나누기 n을 좀 다시 쓰겠습니다. 나누기 n. 요게 지금 빠졌어. 요거 좀 다시 반영해줄게. 그러면 약분하고 남는 거 다시 써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n분의 n-1이 1 이거 이 식을 만족하는 n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이거 모순이야. 이거 모순. 두 번째 얘도 n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 n도 없애버리면 이거 양변이 그냥 1은 1 성립하는 식이 항상 나와. 성립하는 식. 그러니까 이 n에 대해서 6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들 모두 다 된다 이 얘기야. 모두 다 된다 라는 얘기. 이것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2n분의 지금 n으로 나누는 것까지 감안해서 n-1 3n분의 3은 6n분의 n-3 해보시면 자 2, 3n, 6n 이렇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또 약분되는 건 안 보이니까 n분의 3n-3은 n-3 이것도 아마 안 나올 걸 해보시면 이제 자, 3n-3은 n제곱 마이너스 3n 이거 n이 아마 성립하지 않는 자연수 n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수 n이 이거 탈락이에요. 이거 탈락 탈락이고 다 해보시면 됩니다. 다 해보면 돼. 자, 2n분의 n 3n분의 n-1 6n분의 n-4 이렇게 해보시면 자 약분 2, 3n, 6n 약분시켜버리고 n 약분시켜버리면은 모순이 발생하지. n-1은 n-4 모순 발생이야. 모순 발생. 얘도 안 되는 거. 그 다음 요거 자 2n분의 n-1 3n분의 n-2 6n분의 n-5 얘도 식 써가지고 약분 다시 요거 이제 2, 3n, 6n 없애주고 남는 거 식 써면은 자 n분의 n-1 n-2가 n-5 양변 전개해서 아마 계산해 보시면은 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n제곱 마이너스 5n 넘어가면 n이 마이너스 1 나와서 이거 모순이야. 이것도 모순.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지금 확인이 되죠. 마지막 요놈 하나 남았네. 요놈은 2n분의 n 그 다음에 3n분의 n 6n분의 n 이거 되나? 이건 되는 것 같은데 nn, nn, nn 다 약분되니까 결국에 1은 1 요게 되는 거 요게 되는 거야. 되는 것만 잘 세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6 이상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되는 거 여기 있었잖아. 되는 거 세실 때에는 이제 여기 몇부터 가능한 거예요. 얘가 이제 8부터 세주는 거지. K가 2니까 그러니까 8, 14 쭈르륵 이렇게 세주셔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8, 14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요거를 한번 응용해봐. 요거 응용해주면 되는데 요게 이제 6, 12 쭈르륵 가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는? 100 이하? 이거 100을 뭐 이제 6으로 나눠보면은 이게 16이 나오잖아. 16 곱하기 16 해가지고 96까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이제 16개고 이제 16개 그럼 여기서 머리를 굴리면 여기에 있는 수들의 더하기 2한 개 얘야. 요게 더하기 2한 개
98까지 가면서 얘도 이제 16개가 돼야 돼, 16개. 이걸 더해주는 게 답이에요, 이걸 더해서 최종 답은 32라고 내는 거야, 3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굉장히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처음 접하지, 이런 거는 이제. 처음 접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고득점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이런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 돼. 이런 정도의 끈기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제 옛날 한 2년도 더 전에 과거. 옛날에는 확통 모의고사 29번, 30번이 이 정도 급으로 나왔어. 30번이. 근데 요새 확통 애들 고르는 애들 너무 못해가지고 문제가 엄청 쉽게 나오잖아 지금. 너네는 지금 이게 쉽게 나오는지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확통 문제 몇 년 전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쉬워졌고 미적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미적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지 주변에서. 미적분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확통으로 돌릴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애들이 있지. 미적분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확통으로 돌려가지고 등급컷 차이가 나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확통으로 돌려가지고 확통에서 그만큼 그 차이 나는 만큼 더 맞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미적분에서 그렇게 못했으면 확통도 잘할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확통은 일단 이 정도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끈기와 인내. 이 정도의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이거 서술형에 딱 나오기 좋은데, 서술형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왔다,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시간 관계상 이거 풀이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패스하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푸는 애 다른 문제를 검토하거나 다른 문제 푸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